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트럼프에 의한 수혜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해당 기업이 왜 이 엄청난 기회를 가지게 됐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니까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의 취임이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자국을 위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관세부터 해가지고 주변국들에게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중국과의 환율 전쟁까지 현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올해 신년사에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환율 전쟁 선전포고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위안화 가치를 약 7.36선까지 대폭 낮춰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고관세에 대한 문제에 맞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워낙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에다가 팔고 있는 이 엄청난 무역 품목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현재 처해 있었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을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만들었고요. 그거는 당연히 달러에 대한 강세로 연결이 되고, 달러에 대한 강세는 반대로 위안화 절하로 유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트럼프가 고관세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이 상품에 대한 가치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서 가격 경쟁력이 없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러한 트럼프의 고관세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미국의 정책들이 대폭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국내 기업에게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트럼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트럼프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대선 승리 때부터 현재까지 기업 등으로부터 약 3천억 원에 가까운 모금이 되면서 8년 전보다 두둑한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는 약 1,575억 원이 모였는데 그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 모였고요. 원래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에게 이 대통령 선거에서 밀리면서 미국의 의회, 의사당을 폭력적으로 점거했던 당시에 수십 개의 기업들이 앞으로는 우리 정치적으로 기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수십 개의 기업이 앞서서 정치적 기부를 제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일본 기업들이 모든 기부를 투자했었는데 지금은 앞다퉈서 서로 투자하겠다라고 기부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에 대해서 기부를 하지 않고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은 강력한 힘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이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상원과 하원, 즉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처음부터 밀어붙이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되는 핵심적인 이슈는 바로 이 무역 수지를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과 무역 수지 흑자가 각각 1278억 달러 그리고 557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두 가지 모두 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글로벌 기업의 각 축장인 거대 시장 미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뤄낸 수출로 거둔 흑자에 대한 성과인데,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경쟁력을 토대로 미국에서 막대한 돈을 번 건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자동차가 대미 흑자의 거의 한 6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일반 기계까지 2021년도에는 미국의 14위 적자국이었는데 현재는 8위까지 엄청난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우리가 엄청난 적자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행정부가 무역 수지 균형을 강조하고 있죠. 즉 너희가 미국에서 돈을 벌어간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트럼프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그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은 보편관세를 부과해서라도 우리가 그 균형을 맞추겠다.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무역 수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수출을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물량을 사들이는 거죠. 수입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실질적으로 LNG에 대한 수요를 늘려서 너희들 우리들의 LNG를 사가라, 에너지를 사가라 이 뜻입니다. 미국 LNG 수요가 2024년 12월 31일 작년 연말 기준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올해 수요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LNG 생산을 계속해서 늘리다 보니까 2026년도에는 수요가 약 23억 입방피트, 28년도에는 242억 입방피트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약 152억 입방피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물량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납니다. 특히나 이런 석유나 LNG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양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폭적으로 늘리거나 대폭적으로 줄이는 데는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부가 LNG 수출이 환경을 파괴하고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환경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LNG 수출을 금지시켰는데 트럼프는 당선이 돼서 이번에 취임이 진행되자마자 이 보고서를 폐기하고 LNG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20일 트럼프에 대한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와 같은 산업용품은 미국의 수출 비중이 약 38%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어쨌든 수출을 늘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물량들을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거 자본재들 혹은 소비재들을 봐볼게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로 많이 팔 수 있나요? 사실상 파는 게 불가능합니다. 전자기기 혹은 항공기기 같은 자본재들 판매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물건을 너희들이 반드시 실사용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너희들이 우리들의 물건에 대한 수입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같은 산업용품이 핵심이라는 거죠. 즉 미국이 실제로 수출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자신들의 수출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데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효과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강력한 트럼프의 정책 밀어붙임에 맞춰서 일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출범에 대한 영향으로 LNG 해상 운송량이 향후 10년 동안 50%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 해운업체 3사는 2031년도 초까지 약 9조 3,500억 원을 투자해서 LNG 운반선을 약 40% 이상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 해운 3사의 LNG 운반선의 운항수 기준에서는 세계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늘린다는 것은 실제로 LNG에 대한 선박에 대한 이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운항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일본 해운업체들이 LNG 운반선 확충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정책의 강력한 정책이 빠르게 시행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까지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과연 트럼프가 생산량을 늘린다고 모든 국가들이 살 거냐? 실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EU에다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지 않으면은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위협을 했죠. 실제로 EU가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에너지 부분을 포함해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 뒤에도 트럼프가 더 강력하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우리는 너희들과 협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트럼프는 그 얘기를 듣고도 너희가 우리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관세 대폭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방위산업과 같은 즉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다른 분야들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미국 정부와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피하라는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수입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현재 수요 대비해서 여유로운 LNG 용량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생산 이후에 생산 확대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1순위 수혜주가 바로 일승입니다. 일승은 LNG 재기화 설비와 의장재를 포함해서 조선 LNG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되면은 중단되어 있었던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 속에서 일승이 간접적으로 먼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의 LNG 수출 강제에 따른 수출선 생산 확대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수혜를 일승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기업이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해당 기업을 선점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